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박나래 씨인데 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죠. 함께 보시죠.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전직 매니저에 의해서 박 씨가 차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은 상황을 매니저로 하여금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반장님, 이거 좀 궁금한데 차 아니에요? 네. 차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데 박나래 씨에게도 사적인 공간이지만 매니저에게도 공간이잖아요. 근데 매니저는 노동 공간이죠. 매니저는 노동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사적 공간과 매니저의 공적 공간이 혼재돼 있는 그런 차 안에서 그렇죠. 매니저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이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서 특정한 사실은 볼 필요도 없고 봐서는 안 되는 것들, 네. 들어서도 안 되는 것들을 강요했다라고 하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강요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한테 좀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면은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좀 애매한 선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주의 입장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실제로 저게 있었다고 하면은 박나래 씨의 저 행위 자체는 그 선을 넘었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부적절하다. 부적절하고 이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내가 듣기 싫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했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노동청이 진정서가 접수된 네. 전직 매니저들의 현재는 의혹 제기다. 예, 그렇죠. 라는 단계. 박나래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업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매니저의 운전한다라는 네. 업무 공간,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 매니저들의 사람을 안 본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의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다.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니저들도 결과적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굳이 고용주의 어떤 사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 박나래 씨가 사전에 일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선을 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두 측 다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건 노동법상의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만 따진다고 하면 저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사후에 노출했다는 거는 매니저들도 일종의 뭐라고 하나 안갚음 심리 같은 느낌이겠죠. 네. 그건 분명히 부적절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노동청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형사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또 노동청이 보는 시각이 그렇죠. 뭐 대개는 같지만 조금의 어떤 견해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관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태까지 어떤 처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노동청이 어쨌든 진정이 접수된 만큼 판단은 내리겠죠. 예, 근로감독관이 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같이 처리할 겁니다. 네, 자 노동청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이 의혹과 관련된 반박이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